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도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25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엇갈리면서 출발한 우리 증시는 여전히 같은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라도 하듯이 장중에 최고치를 다시 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의 수치를 쓰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여전히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5%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3,281선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034.5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종가 기준 최고치는 4월 20일에 썼던 1,031.88포인트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가 다시 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우리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지금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2.75%까지 빠지면서 12만 4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8만 원을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지만 같은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3.87%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72만 5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도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펄어비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8.0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만 1,8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시즌 역시도 좋습니다. 3%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알테오제는 4%대 강세를 펼쳐주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5%대 급락 양상 펼치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부진했던 대형 반도체주가 2분기에 호실적을 바탕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는 7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춤하는 주가 상황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는 차트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오늘 바이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통풍치료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임상 2상에서 유효성 평가 지표를 높은 수준으로 충족했습니다. 기존 약물과 차별화되게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건데요. 이번 신약은 통풍의 주요 원인인 잔틴 옥시다제 발현을 억제를 해서요. 뇨산의 과다 생성을 막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경구용 통풍 치료제입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긴 하더니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현대차는 오늘부터 더 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사전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익스크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3가지 트림으로 운영합니다.
이어서 기아는 대표 준영 SUV인 소렌토가 새로운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2 소렌토를 출시했는데요. 신규 엠블럼을 적용을 했고요. 주 고객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을 해서 매력적인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0.8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4,4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IR 간담회에서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미국 공장이 없는 회사는 삼성 SDI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시장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또 자동차 전지 사업에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분기부터 미국 리비아에 전기 픽업 트럭용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고요. 또 하반기에는 젠5를 BMW 차기 전기차 모델에 탑재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2,610억 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와 레키로나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강건재 통합 브랜드인 이노빌트의 합성부 베스토빔이 우리나라 건축 구조재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건축자재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건축자재와 구성요소, 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미국 최고 수준의 비영리 공인기관입니다. 베스토빔은 2013년에 포스코가 DRB 동일과 공동으로 개발한 합성부인데요. 개발 직후에 롯데몰 수원점과 평택 삼성전자 사무동 등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증이 없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 인증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0.86%가 빠지면서 34만 5천 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파이낸셜 스토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사업부의 분사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나스닥 상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나스닥 상장과 국내외 동시 상장을 모두 선택지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사를 하는 이유는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건데요. 이 소식에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8% 넘게 빠진 상황인데요. 26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만 8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선별할 수 있는 진단시약이 유럽 인증과 또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델타와 델타 플러스, 감마, 베타, 그리고 엡실론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또 미국 바이오라드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분자 진단 시약과 장비에 대해서 공동으로 미국 FDA 승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재를 지금 살펴보시면요. 레티브와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보건부와 호주 식품의약품청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내년 3분기 내 품목 허가를 받고요. 캐나다와 또 호주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는데요. 휴재의 경우에는 오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0.4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24만 6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린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오늘은 이재명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들 움직였습니다. 먼저 종가 상황부터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성건설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굉장한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거래량도 꽤 많습니다. 3,645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특히 기본주택 공급과 관련한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를 하고요. 적정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또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일성건설도 강세를 보였고요. 정산해강 역시 좋았습니다. 정산해강의 종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보시면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지금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17.91% 강세를 보여주면서 2,9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정산해강의 경우에는 PB 배관제 급수급탕, 난방 배관제와 또 CPBC의 소방 배관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위 매수 창구를 살펴보면 키움증권에 이어서 JP보강과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오늘 저와 함께 짚어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됐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마쳤을지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시면 0.44%의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3,282.0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장 초반이 가장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를 찍더니 이내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회복하나 싶더니 이내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대와 동일하게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35% 빠지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2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도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은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은 0.59%가 빠졌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그래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72% 급등해주면서 72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한 업종들이 조금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의료 정밀 업종에서는 1.58%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의약품 업종은 1%,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계와 운수창고 업종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섬유의복과 그리고 통신업, 은행, 증권, 화학 업종에서 1%가 넘는 약세가 관찰됐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냈지만 지수를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089억 원, 또 기관은 8,755억 원을 덜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는 1조 원이 넘게 사들였습니다. 1조 2,668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 새 수급 주체는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새 수급 주체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썼던 올해 기준 사상 최고치는 경신을 했습니다. 0.5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35.6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빨간불 켜냈는데요. 특히나 펄어비스와 시젠이 강했습니다. 펄어비스는 7.7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시젠 역시도 3.39%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85,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 양상을 펼쳤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알테오젠은 강했습니다. 4.7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7,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시면요. 기타 서비스와 제약 업종은 2% 넘게 올랐습니다. 운송과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하락한 업종들 순서대로 살펴보니까요. 통신 장비 업종이 가장 약했습니다. 1.09%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와 종이 목재, IT 하드웨어,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44억 원, 또 기관은 250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42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 2거래일 연속 정리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5번째 생일을 자축이라도 하듯이 사상 최고치, 올해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도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